차이는 뭐죠? 백혈구는 핵이 있고 적혈구는 핵이 없습니다. 백혈구는 핵을 가지고 있는 혈액 세포이고 체내에 침입한 병원체나 이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 자, 우리 백혈구 지난번에 배웠죠? 이거 지난번 배운 슬라이드죠? 그래서 외부에서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이런 것들이 아니면 이물질 같은 것들이 침입했을 때 그거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백혈구예요. 자, 백혈구는 과립이 있는 애들이 있고 과립이 없는 애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과립구는 호중구, 호상구, 호염구. 호염기구가 아니고 그냥 호염구예요. 잘못 썼어요. 그 다음 과립이 없는 애들은 단핵구, 임파구인데, 자, 이거는 어떤 백혈구가 어떤 특징이랑 좀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과립이 왜 필요하냐면은 여러분, 내가 나쁜 놈을 이제 죽여야 돼. 그러면 내가 얘를 막 눌려가지고 막 목 졸라 죽이고 뭐 이런 너무 잔인하지만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뭔가 좀 독한 물질 같은 걸 통해서 죽일 수도 있잖아요. 과립 안에는 이런 세균 같은 거를 죽이는 그런 독한 물질이 있다 정도로 그냥 보시면 돼요. 과립을 터트리면서 얘를 이제 죽이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과립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중구, 호상구, 호염구가 있고, 과립이 없는 애들, 이런 애들은 단핵구라든지 임파구인데, 이런 애들은 어떤 면역을 갖다가 매개를 시키는 역할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실제로 잡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특히 단핵구 같은 애들은 그냥 진짜 잡아먹는 애들이죠. 뭐 호중구나 단핵구나 이제 그런 애들이고, 그걸 이제 탐식이라 그래요. 탐식. 자, 일단은 백혈구의 종류는 5개가 있는데 이게 현미경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자, 일단은 얘가 자 5개예요. 얘는 뭐죠? 적혈구죠. 그죠? 자, 이제 생긴 거를 봐야 되는데 얘가 호중구고 얘가 호염구고 얘가 호상구고 얘가 단핵구고 얘가 림프구예요. 자, 생긴 게 지금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조금씩 봅시다. 지금 여기서 봤을 땐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한번 뒤에서 우리가 자세히 배우겠지만 하나하나씩 배우겠지만 간단하게 봅시다. 얘는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얘가 꾸불꾸불하게 생겼죠. 지금 이게 3D라서 잘 헷갈리지만 얘가 약간 꾸불꾸불꾸불꾸불한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막 이제 꺾여가면서 생겼어요. 특이하게 꾸불꾸불꾸불하게 생겼고, 자, 호상구는 지금 어떻게 생겼죠? 빨간 뭐가 있어요. 점 같은 게, 그죠? 빨간 게 막 점점점점점점점점점 있어. 여기 호상구예요. 자, 호염구는 어떻게 생겼죠? 일단은 그리고 호상구는 얘처럼 막 꺾여 있진 않죠, 서로. 자, 호염기구는 어떻게 생겼죠? 까만 점 같은 게 있어요, 그죠? 얘는 좀 특이하게 생겼네요, 그죠? 자, 단핵구는 어떻게 생겼어요? 단핵구는 얘처럼 꼬여 있진 않고 안에가 그냥 뭐 좀 부들부들하게 생겼죠. 얘는 좀 서양배나 아니면 가지처럼 생겼고, 그 다음에 겉으로 봐서 다른 건 모르겠고 보니까 이런 조그만 알갱이 같은 건 없죠. 그죠? 자, 마지막으로 림프구. 자, 얘는 어떻게 생겼죠? 일단은 크기가 좀 작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보면은 이렇게 둥글둥 이런 애들이 좀 여유를 가지고 안에 들어있는데 얘는 어때요? 파란 애가 빽빽하게 들어있죠. 자, 요게 이제 5개의 어떤 특징인데, 자, 하나하나씩 배우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호중구예요. 호중구는 영어로 중이 뭐죠? 가운데 있다는 거죠. 뉴트로필이라고 그럽니다. 뉴트로라는 얘기는 중립이라는 뜻이에요. 중립. 얘는 어떤 염색적으로 좀 어떤 친화성이 없어요. 호상구나 호영구 쪽에 친화성이 없이 중립을 지킨다. 그냥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뉴트로필, 어떤 염색약과도 친화성이 없고, 자, 제일 큰 특징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거는 다 호중구가 많다고 보시면 돼요. 제일 많은 게 호중구랑 림프구인데 호중구가 거의 압도적으로 많아요. 한 40에서 한 80%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많은 편이고, 그래서 그냥 딱 백혈구 딱 보이면은 일단은 얘는 호중구 아닌가라는 의심부터 하면은 보통 맞습니다. 자, 탐식구라는 건 뭐냐면은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탐식한다는 거예요. 잡아먹어서 세균이나 곰팡이를 제거한다. 자,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 호중구를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냐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분엽입니다. 분엽. 세그먼티드. 자, 세그먼티드 분엽이라는 건 뭐냐면 엽이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식으로 하나의 덩어리가 돼 있는 게 아니고 엽이 하나, 둘, 셋.
지금 엽이 한 개, 두 개, 많은 거 막 5개까지 이런 식으로 엽이 나눠져 있어. 얘 보면 어떻게 돼요? 두꺼워졌다가 얇아지죠. 이게 엽이에요. 두꺼워졌다 얇아지고 두꺼웠다 얇아지고 이러면서 다양한 엽이 약간 우리가 뭐라 그러죠? 뭐 이렇게 생긴 쭈쭈바 같은 거 있지 않나요? 예, 이렇게 막 요런 식으로 엽이 요런 식으로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막 목걸이 같은 거 보면은 중간중간에 여기 이렇게 동그란 쇠 같은 거 있고 줄로 돼 있죠. 약간 그런 느낌처럼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 요런 식으로 분엽이 된 형태로 보면 된다. 자, 일단은 특징이 뭐라고요? 가장 많다. 그 다음에 분엽이 되어 있다. 요 두 가지 특징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 자, 두 번째로 호상구를 봅시다. 자, 호상구는 에오지노필이고, 자, 에오진 뭔가 들어봤죠? 아까 디킥 염색을 할 때 두 번째 뭐 있다 그랬죠? 두 번째 그 빨간색 용액이 에오진이에요. 에오진. 그래서 얘는 그 빨간색의 친화성이 있으니까 색깔이 약간 불그스름하게 나옵니다. 디킥의 두 번째 염색약 에오진과 친화성이 있다. 자, 첫 번째 호중구의, 자, 제가 왜 핵심을 자꾸 말씀드리냐면 얘 특징을 알려면은 어떤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 한 개를 딱 잡아서 외워야 돼요. 호중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엽이 되어 있어요. 여러 개로 분엽되어 있죠. 호상구는 뭐냐면 요 빨간 알갱이입니다. 빨간 알갱이. 말이 안 나오는데. 자, 빨간 알갱이의 여부가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내부에 울긋불긋한 과립이 보입니다. 요거예요. 딱 요런 식으로 보여요. 자, 대신에 강아지랑 고양이랑 이 과립의 모양이 조금 달라요. 강아지는 동글동글하고 고양이는 조금 길쭉길쭉한 편인데 막대 모양인데,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요렇게 빨간 과립이 보입니다. 자, 호중구는 이거 보이나요? 호중구도 과립이 있다 그랬죠? 호중구도 보면은 과립구잖아요. 근데 호중구도 과립이 보이긴 하는데 빨간색으로는 안 보여요. 얘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보여요. 근데 염색을 너무 보라색으로 진하게 한다거나 하면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안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자, 어쨌든 제대로만 됐으면 이렇게 불긋불긋한 과립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에 알갱이처럼 막 점이 돼 있으면은 이거는 호산구다. 핵심은 제가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거예요. 내부에 울긋불긋한 과립이 있다. 개는 원형, 고양이는 막대형의 과립이다. 자, 그 다음엔 호염구예요. 사실 호염구는 잘 몰라도 돼요. 왜냐면은 호염구는 되게 드물어요. 자, 호염구는 세 번째 염이 염기죠. 염기성 염색약과 친화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호염구는 되게 드물어요. 일단은 비율 자체가 호상구는 꽤 있는 편이지만 비율이 너무너무 드물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호염구가 급속도로 이상하게 많지 않은 이상은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크게 중요한 세포는 아닙니다. 자, 호염구의 특징은 뭐죠? 자, 우리가 아까 여기서 다시 봅시다. 호염구 보니까 얘는 과립이 빨간데 얘는 과립이 약간 보라색, 짙은 검은색 이런 식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리고 얘는 뭐라 그랬죠? 호염구도 과립이 있다 그랬죠. 과립이 있는데 퍼런 과립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드물고 굉장히 파란 과립이 있다. 자, 얘는 히스타민이나 세로토닌 같은 염증 매개 물질과 같이 증가가 된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 알레르기 같은 거 나면은 그 막 콧물 같은 거 막 나죠. 그런 것들은 몸에 있는 어떤 면역이 막 과하게 반응하면서 염증 매개 물질 막 히스타민 같은 걸 팍 터트리면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얘네들이 그런 면역 반응과 관련이 있습니다. 세포 면역이랑 이제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애들이 면역 매개 물질이 증가하는 단계에서 같이 이렇게 좀 늘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비율 자체가 굉장을 적고 관찰을 했을 때 한 개도 안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뭐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드문 세포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엔 림프구예요. 자, 림프구 아까 어떻게 생겼죠? 림프구는 뭔가 빽빽해. 자, 보시면은 이 파란 게 핵이고 이 빨간 부분이 이 세포 질이에요. 그래서 모든 세포는 얘는 핵이 없지만 모든 세포는 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겉에 핵 외에 둘러싸고 있는 부분이 세포 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계란으로 치면 노른자가 핵이고 흰자가 세포 질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림프는 어때요? 얘네들은 핵을 넣고 좀 자리가 남죠. 근데 림프는 어떻죠? 너무 빽빽해요. 그죠? 크기도 작지만 핵 넣으니까 자리가 너무 빽빽해요.
자, 봅시다. 림프. 자, 보시면은 어, 얘는 아주 빽빽합니다. 일단은 세포질에 자리가 없을 정도로 핵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크고 일반적인 백혈구에 비해서 크기가 조금 작다고 보시면 돼요. 자, 유래는 뭐 림프절, 흉선, 비장, 골수 같은데 이제 있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림프 쪽에 우리가 어떤 암이 생겼는지 그 FNA, 제가 아까 말씀드린 FNA 같은 걸 통해서 이제 관찰을 하거든요. 그러면 림프절 같은 데서 이거를 해가지고 세포를 빼가지고 현미경 밑에서 봐요. 그래서 이거의 어떤 크기라든지 이제 큰 애들의 비율 같은 걸 통해서 아, 얘가 종양이 있나 보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림프종 같은 거. 그래서 이런 어떤 면역이랑 관련된 아니면은 조혈기관 같은 데 많다고 보시면 되고, 비율은 호중구 다음으로 높아요. 제일 많은 게 호중구라 그랬죠. 자, 그 다음 제일 없는 게 뭐라 그랬죠? 호염구. 그죠? 그리고 림프구가 두 번째로 양이 많다고 보시면 돼요. 자, 핵 모양이 동글동글합니다. 자, 아까 호중구는 어떻다 그랬죠? 핵 모양이 핵심이 뭐예요? 분엽. 그죠? 자, 호상구는 제가 과림 얘기만 했지만 사실은 호상구가 핵이 분엽이 돼 있는데 이게 전형적인 호상구의 핵이에요. 이거보다 조금 더 분엽이 될 수도 있고 안 돼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과립으로 판단을 하고 핵도 약간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중간에 줄 하나 있고 큰 덩어리 두 개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중간에 줄 하나, 덩어리 두 개. 약간 이런 식으로 생긴 경우가 많아요. 호중구도 좀 이렇게 생긴 애들이 있긴 한데 그게 좀 헷갈려요. 자, 호중구도 약간 이런 애들이 있죠. 근데 호상구는 약간 이런 식으로 중간에 선 하나, 이렇게 뭐 선 하나에 덩어리 두 개 약간 붙어 있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모양은 약간 가지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자, 그래서 호중구 다음 비율 높고 원형 및 난원형의 핵이고 크기가 좀 작고, 핵의 비율이 크고, 자, 얘가 비율이 크죠. 세포질의 비율이 낮다. 요걸 둘러싸고 있는 애가 좀 적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애가 되게 여유 없게 생겼어요. 그리고 크기도 적혈보다 살짝 크거나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아주 좀 여유가 없게 생겼습니다. 그런 애들 보면 다 림프구라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단핵구예요. 단핵구. 자, 단핵구는 아주 멋대로예요. 멋대로. 자, 호중구는 어때요? 뭐라 그랬죠? 분엽. 호상구는 과립. 그리고 호염구도 과립인데 호상구가 빨간색 과립이면은 호염구는 보라색 과립이라고 그랬죠. 자, 네 번째 뭐죠? 우리 뭐 배웠죠? 림프구. 림프구는 특징이 뭐라고요? 아주 여유가 없고 빽빽하네요. 그죠? 자, 마지막 단핵구입니다. 단핵구는 아주 멋대로예요. 멋대로. 크기도 멋대로, 모양도 멋대로, 핵 모양도 멋대로. 그래서 일단은 핵 모양이 굉장히 다양해요. 굉장히 다양하고 모양이 참 멋대로입니다. 그리고 호중구만 해도 그래도 비교적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데 얘는 겉에도 멋대로예요. 그리고 사이즈가 보통 제일 커요. 그리고 얘는 경우에 따라서 밴드형 호중구랑 조금 헷갈릴 수 있긴 한데 이 안에 있는 어떤 세포질의 색깔이라든지 이런 걸로 좀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호중구보다는 약간 조금 푸르스름한, 호중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겉에가 약간 하얗다고 보시면 돼요. 좀 허옇고 그렇게 파랗지는 않은데 얘는 이제 중립이라 그랬죠. 얘는 조금 펄한 느낌이고, 자, 특징 하나가 또 공포가 있습니다. 공포. 이런 식으로. 자, 호중구 같은 데서 공포가 나타나면 얘기가 다른데 단핵구 같은 애들은 이렇게 조그만 공포가 보여요. 그래서 일단은 단핵구의 특징은 뭐라고요? 핵 모양도 겉에도 멋대로, 그 다음에 공포 같은 것도 보이고 사이즈가 좀 크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단핵구랑 호중구랑 보시면은, 자, 보시면은 얘가 단핵구고 얘가 호중구예요. 자, 왜냐면은 얘는 뭐예요? 지금 여기 현미경에 잘 보이진 않지만 얘도 그렇고 분엽이 정확하게 돼 있죠. 얘도 이런 애들 다 분엽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얇고 동그랗고 얇고 동그랗고 약간 포도송이처럼. 얘는 어때요? 지 멋대로죠. 모양이, 핵 모양이. 그리고 얘는 둥글둥글하단 말이에요. 그죠? 비교적 둥글둥글하고. 얘는 지 멋대로예요. 모양이. 지금 얘는 오각형이죠. 그죠? 그리고 얘는 지금 안에 분명히 어떻게 돼 있죠?
분엽이 안 돼 있죠. 분엽이 돼 있는 경우도 있고 안 돼 있는 경우도 있고 얘는 자기 멋대로 해요. 그리고 밖에가 얘는 좀 허옇다 그랬죠. 세포질이. 얘는 조금 푸르다 그랬죠. 그래서 호중구랑 다내구가 조금 헷갈리는 편이에요. 특히 염색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 헷갈릴 수도 있고 어쨌든 다내구는 조금 모양이 제멋대로다. 여기가 조금 퍼렇고 지금 여기선 공포가 잘 보이지 않지만 공포가 있는 애들도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분엽이에요. 분엽. 분엽 자체가 이렇게 명확한 애들은 호중구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사실은 이 류코사이트가 뭐냐면 백혈구를 갖다 우리가 류코사이트라고 합니다. 자, 그래뉼이 뭐냐면은 과립을 갖다 구레뉼이라고 그래요. 어그래뉼러, 그래뉼러. 과립이 있는 애들, 없는 애들. 자, 이제 그 아까 제가 과립 있는 애들, 없는 애들 이런 식으로 나누기도 했고 백혈구 어쨌든 5개로 나눴는데 자, 특징을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일단은 림포사이트, 림프구. 림프구는 어떻다고요? 크기가 일단 작아요. 그 다음에 아주 여유가 없어요. 빽빽합니다. 핵이 하나 딱 들어가니까 세포질이 여유가 거의 없을 정도로 빽빽해요. 자, 두 번째 모노사이트 봅시다. 모노사이트는 어떻게 되죠? 멋대로 생겼어요. 그죠? 핵도 멋대로 여기는 지금 동그랗지만 사실은 세포질이나 크기나 이런 것도 멋대로 생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멋대로 생겼고 그 다음 안에 공포 같은 게 있다 그랬고 자, 에오지노필을 구분하는 가장 큰 거는 빨간 과립입니다. 이게 잘 보여야 돼요. 빨간 과립이 보이면은 보통은 이거를 호산구로 이제 확인을 하면 돼요. 자, 그리고 보통 핵 모양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동굴 가지 같은 거 두 개가 한 줄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가 많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호염구. 호염구는 뭐라 그랬죠? 호염구는 일단은 흔하지 않다 그랬죠. 꼭 뭐 엄청 구분할 필요는 없지만 구분하는 거는 파란색 혹은 짙은 어떤 보라색의 과립이 보이면 이게 호염구다. 자, 뉴트로필의 특징은 뭐라 그랬죠? 제일 핵심은 분엽입니다. 분엽. 자, 분엽이라는 건 결국 둥그렇고 얇아지고 둥그렇고 지금 얘는 이런 둥그렇고 얇아지고 하는 부분이 몇 군데 있죠? 하나, 둘, 여기도 그렇고 세 개, 그죠? 세 개, 네 개 정도는 분엽이 된단 말이에요. 얘는 지금 분엽인데 하나만 돼 있죠. 그래서 분엽이 호중구가 더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과립도 얘는 안 보이고 자, 그래서 제가 그냥 이 특징을 한마디로 적어놨어요. 림프구는 빽빽해. 그 다음에 단핵구는 멋대로 그죠? 호상구는 빨간 가리, 호염구는 파란 가리, 그 다음에 호중구는 분엽. 이렇게 절대적이지는 않은데 여러분들이 그냥 애매한 것까지 지금 뭐 판단할 수준이 될 필요는 없고 어떻게 생겼는지 정도는 알아야 돼요. 전형적으로 생긴 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까지만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고 자, 일단은 그 강아지랑 고양이의 어떤 정상적인 백혈구의 어떤 비율이라든지 적혈구는 안 나와 있네요. 백혈구의 비율이에요. 그래서 강아지는 이 정도 수준, 고양이는 이 정도 수준. 그래서 백혈구가 높다는 거는 뭐죠? 자, 백혈구가 높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일시적으로 높아졌을 수도 있고 어떤 세균이라 침입했든지 어떤 염증 같은 게 있어서 높아졌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높아진 수준 제가 이제 미국에서 배웠을 때는 정상 수치의 어떤 최고 정상 수치의 2배 이상 증가하게 되면은 그거는 스트레스가 아니고 염증성이다 아니면 감염성이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데 그 기준은 지금 보면은 조금 다 다른 것 같아요. 수의사마다 좀 다른 것 같고 어떤 데서는 뭐 3만에서 4만 개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데도 있고 자, 어쨌든 자, 비율만 우리가 잠깐 봅시다. 비율에 따라서 보면은 자, 뉴트로필이 아까 말씀드린 호중구예요. 호중구의 비율이 가장 높죠. 강아지 60에서 77, 고양이 35에서 75. 비율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면은 이거는 나이라든지 어떤 그런 거에 따라 조금씩 달라져요. 자, 두 번째가 뭐라 그랬죠? 림포사이트가 림프고요. 림프가 제일 많다 그랬죠? 이 정도 수준. 자, 그 다음에 모노사이트가 단핵구예요. 이게 자꾸 영어로 돼 있어갖고. 그리고 얘가 호상구예요. 호상구도 비율이 적죠. 자, 비율이 제일 적은 게 뭐예요? 여기 레어라고 써있죠. 레어. 레어라는 건 뭐죠? 스테이크의 굽기인가요? 그것도 레어지만 드물다는 뜻이에요. 드물다는 뜻. 호염구는 아주 드뭅니다. 그래서 호염구는 그냥 빵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크게 의심을 하지 않아도 돼요. 고양이 같은 경우도 지금 호상구 어때요?
정상적으로 1에서 4%, 2에서 12% 이렇게 돼 있는데 수치로 봤을 때 850개로 많이 나올 수도 있지만 빵개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비율 같은 게 이제 좀 정해져 있는데 비율은 보통 기계에서 잡아줍니다. 기계에서 잡아줘서 얘가 비율이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도마를 통해서 한번 봐요. 도마를 통해서 볼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백혈구를 100개 정도 세요. 100개 정도 그 카운팅을 하고 나서 카운팅을 한 후에 비율을 따집니다. 자, 비율이 여기에 맞는가? 비율을 쟀더니 호중구가 10개 나오고 모노사이트가 90개 나왔다. 이거 물론 이건 너무 극단적이지만 그럴 일은 없지만 그럼 지금 얘가 무슨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비율이라는 게 처음에 기계에서 잡고 우리가 도마를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계에서 본 게 지금 도마에서도 맞으면은 기계에서 뭐 이상으로 잡았던 게 지금 도마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기계에서는 좀 이상하게 잡았는데 비정상으로 나왔는데 도마를 해서 100개를 세보니까 비율이 정상적인 비율이다. 그럼 이건 기계에 문제가 있는 걸 수도 있는 거죠. 한번 좀 make sure 하기 위해서 좀 이걸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이제 한번 테스트를 더 하는 그런 개념으로 많이 요새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옛날에 백혈구를 일일이 막 카운트를 했거든요. 요새는 그렇게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백혈구 뭐 카운트하는 슬라이드 같은 것도 있고 실제로 텍스트에도 그게 나와 있는데 그걸 뭐 굳이 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고. 자, 그래서 백혈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까 적혈구에서는 이상 적혈구 같은 거 관찰하는 게 뭐라 그랬죠? 첫 번째는 빈혈이 있나 듬성듬성한가 확인하고 빈혈이 있으면 이게 재생성이냐 비재생성이냐를 본다 그랬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상 적혈구 본다 그랬죠. 적혈구에서는 그 정도 도말할 때 본다고 보시면 되고 백혈구에서는 5종의 백혈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율이 정해져 있는데 특정 비율, 어떤 특정 백혈구가 좀 많지는 않은가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호산구가 되게 많다고 하면은 호산구가 이상하게 비율이 많다. 자, 호산구의 정상적인 비율은 보시면 2에서 10%, 2에서 12% 이런 식으로 되게 적어야 돼요. 근데 호산구가 30%, 40%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호산구랑 관계되어 있는 게 기생충이라든지 아니면 뭐 알러지라든지 이런 게 또 호산구랑 관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을 의심할 수 있는 거죠. 100개를 카운트해서 비율을 확인한다고 보시면 되고 자, 기계에서 이 비율을 잡지만 그냥 보조적으로 한번 우리가 확인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미성숙 호중구를 확인하기 위해서 합니다. 자, 이걸 못 잡는 기계도 있지만 좋은 기계는 미성숙 호중구를 잡는데 자, 미성숙 호중구라는 게 뭐냐면은 아까 적혈구가 어떤 이제 처음에 골수에서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최종적인 적혈구의 형태가 된다 그랬죠. 자, 백혈구도 마찬가지예요. 백혈구 중에 호중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분엽이 돼 있는 형태로 막 그렇게 생겨 있지 않아요. 처음에 이제 뭐 무슨 매가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분화가 되는 단계가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분엽이 돼서 최종적으로 호중구 형태가 되는데 자, 호중구가 너무 없다든지 아니면은 자, 아까 그 적혈구도 그랬죠. 출혈이 있다든지 그러면은 레티클로사이트가 막 많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일단은 빨리 공급을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미성숙한 애들도 혈액으로 막 나와서 그런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자, 호중구도 마찬가지로 세균의 침입이 너무 많아갖고 호중구가 얘네들이랑 많이 붙었다. 그럼 호중구가 너무 죽어갖고 너무 없다. 그러면은 미성숙한 애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미성숙한 애들은 보통 어떻게 되냐면 분엽이 되지 않은 형태의 호중구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호중구는 혈액에서 관찰할 때 분엽이 돼 있는 게 정상적이지만 분엽이 돼 있지 않은 형태도 많이 있어요. 그걸 갖다 우리가 밴드 형태의 뉴트로필이라고 합니다. 밴드 형태의 호중구라고 그래요. 자, 한번 봅시다. 자, 호중구는 이게 정상이에요. 자, 분엽이 돼 있죠? 하나, 둘, 세 개 정도. 자, 두껍고 선 돼 있고 얇고 이게 분엽이 돼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자, 근데 호중구를 보니까 약간 느낌이 아까 본 우리 단핵구랑 비슷하죠? 단핵구, 조직구랑 비슷한 애들이 조금 있어요. 분엽이 분명히 안 돼 있습니다. 분엽이 안 돼 있어요. 분엽이 안 돼 있고 그냥 띠처럼 돼 있어요. 그런데 겉에 봤을 때는 분명히 얘도 호중구거든. 이런 호중구를 갖다가 밴드형 호중구라고 해요.
이 호중구가 성숙한 형태라면 얘는 미성숙한 형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인은 다양해요. 호중구가 되게 모자라든지 아니면 몸이 엄청 큰 염증이랑 싸우고 있어서 군사가 부족한 거야.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밴드 형태로 된 애들도 막 혈액으로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많이 관찰이 된다 싶으면은 이거는 몸에 큰 염증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우리가 이거는 기계로도 잡을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도마를 할 때 밴드형 호중구가 얼마나 되는지도 찾습니다. 자, 그래서 호중구는 미성숙 분엽이 된 형태는 성숙한 호중구고 이건 정상의 호중구고 밴드의 형태로만 머물러 있는 호중구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미성숙 호중구이고 자 이거를 기계가 아예 못 잡는 경우도 있고 기계에서 잘 구분이 좀 안 되거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경우도 조금 있어요. 그래서 호중구는 호중구인데 얘가 이제 밴드로 못 잡는 경우도 있어서 이제 도마를 좀 보는 게 좋죠. 호중구가 모자라니까 급해서 나오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그 저기 빈혈처럼. 다만 뭐 이거는 그냥 염증이 생겼을 때 이게 꼭 몸에 너무 염증이라든지 감염이 심해서 막 죽기 직전에 그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제가 아까 그 어떤 월경이랑 관련돼서 설명을 드렸죠. 빈혈이 빈혈인데 일시적인 빈혈이라는 거예요. 왜? 적혈구가 그냥 몸으로 어떤 출혈이 생기면서 많이 빠져나가서 일시적으로 적혈구가 좀 부족한 형태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 백혈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적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싸우러 나가는 애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부족해서 미성숙 호중구가 많은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감염이 너무 심하면은 거의 이제 죽기 직전이다 감염이 너무 심해서 이런 애들은 얘기가 다르죠. 그죠? 그런 애들은 좀 얘기가 다른데 자 그런 것들을 사실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판정을 하냐면은 적어도 이게 분엽된 형태가 성숙 호중구고 밴드 형태가 미성숙 호중구예요. 밴드로 된 애가 분엽된 애들보다 많으면 안 돼. 이거는 아주 심각한 상태예요. 감염이. 너무 급해서 그냥 다 나오는 상태예요. 그래서 밴드된 게 분엽된 것보다 많으면은 이거는 우리가 예후 불량이라 그래서 감염이 너무 심해서 사망할 확률이 높다고 보죠. 그리고 호중구 자체가 너무나도 적은데 애초에 호중구 아까 비율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뭐 많게는 한 70, 80%까지 있어야 되는데 비율이 지금 너무 적고 호중구도 너무 적은 거예요. 절대적인 수치가 사실은 비율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백혈구는 절대적인 수치가 제일 중요합니다. 절대적인 수치도 호중구가 적은데 거기서 심지어 밴드의 비율이 많다. 그럼 이건 얘는 이제 거의 이제 가망이 없다고 이제 가망이 없다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우리 예후라 그랬죠. 어떤 얘가 살지 죽지를 판단하는 거 예후가 이제 불량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분엽이 안 된 우리가 호중구를 갖다가 밴드형 호중구라고 부르고 밴드형 호중구가 분엽된 호중구보다 많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얘가 보면 마이엘로브레스테라 그래갖고 자, 이런 식으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화하는 단계가 있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분엽이 돼서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미성숙한 애들이에요. 미성숙한 애들이고 이런 식으로 지금 maturation 이라고 돼 있죠. 이런 식으로 되면서 성숙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분화된 형태가 되는데 적이 너무 많이 들어와갖고 얘가 다 싸우러 나간 거야. 얘까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런 밴드형의 호중구까지 세그먼티드가 분엽이거든요. 분엽된 형태가 아니고 밴드형까지 밀려 나오는데 이 비율이 너무 안 맞아서 얘가 얘보다 많거나 아니면 호중구가 애초에 너무 적은데 그 중에서도 얘가 많거나 하면은 이거는 애가 이제 좀 심각하다 이런 상태로 볼 수 있는 거고 자 이거를 조금 어려운 얘기로 우리가 좌방이동이라고 부릅니다. 좌방이동 핵 좌방이동 아니면은 레프트 쉬프트라 그래요. 쉬프트라는 건 이제 뭐 어디로 이동한다는 거죠. 또 변화한다는 거죠. 레프트는 왼쪽으로 간다는 거죠. 자, 오른쪽으로 갈수록 성숙된 백혈과 나오는 형태인데 이게 오른쪽으로 간다는 게 아니고 왼쪽에 있는 애들이 지금 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레프트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좌방으로 간다, 좌측으로 간다. 그래서 핵 좌방이동 아니면은 레프트 쉬프트라 그래요. 그래서 레프트 쉬프트가 딱 보이기 시작한다. 이러면은 어떤 일시적인 걸 수도 있지만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고 이런 밴드형이 더 많다. 이런 형태의 레프트 시프트다. 그러면 이거는 예후가 불량하다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뭐 디제너레이티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좀 분류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만약 디제너레이티브다. 그래서 밴드형이 너무 많다. 그리고 호중구도 적다. 뭐 이런 것들이 보이면은 우리가 예후가 안 좋다 이런 식으로 판정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감염이 너무 심하면은 가령 뭐 폐혈증이 있다든지 그건 뭐 되게 심각한 경우지만 아니면 뭐 간단하게 어떤 자궁축농증 같은 게 있다. 이런 심각한 감염이 있으면은 사실은 애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제 그런 애들 아니면은 뭐 어떤 뭐 파부장염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뭐 백혈구 같은데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는 감염 같은 경우에는 핵 자방 이동 같은 것들이 이제 일어나면서 우리가 예후를 이제 판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입원을 시켜놓고 뭐 가령 이제 뭐 어떤 뭐라 그러죠? 아까 말씀드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자궁축농증 같은 게 있으면은 이제 보면서 맨날 이제 뭐 염증 검사, 혈액 검사 같은 걸 하면서 예후를 이제 판정을 해요. 얘가 이제 어떤 식으로 나아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 판정하는데 막 뭐 어떤 뭐 백혈구 수치라든지 이런 데에서 좀 심각하게 어떤 수치가 막 이상하게 보인다. 그러면은 얘는 그리고 염증 수치 같은 거 그런 것도 뭐 CRP 같은 거 막 증가한다. 그러면은 이 개는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제 어떤 판정을 하는 거죠. 자, 이 유튜브는 이 좌방 이동에 대해서 누가 막 그리면서 설명을 해놓은 건데 뭐 지금 시간에는 제가 안 보고 다음 시간에 한번 볼래나?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서 한번 이런 개념이구나 영어로 돼 있는 거긴 한데 그냥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해 주기 때문에 어렵진 않아요. 한번 시간이 날 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백혈구 중에서 톡식 호중구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톡식하다는 게 뭐죠? 독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핵 좌방이동이랑 그 레프트 시프트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호중구의 소모가 굉장히 심해지면 약간 기존에 있는 애들이 독성 변화를 좀 보입니다. 약간 애들이 독해지는 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골수의 어떤 비정상적인 조혈작용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한다든지 아니면은 호중구의 소모가 되게 심하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폐혈증, 자축, 복막염, 홍역, 췌장염 같이 심각한 염증이 있을 때 핵 좌방이동 같은 것도 보일 수 있겠지만 톡식 호중구가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보이면 좋은 징조는 아니에요. 절대로. 자, 그래서 자 호중구가 보통 어떻게 생겼죠? 이런 식으로 분엽이 돼 있죠. 근데 막 이렇게 원형으로 링 모양으로 핵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거 딱 봐도 이건 이상하죠. 그 다음에 자 호중구는 공포가 없죠. 이런 구멍이 없단 말이에요. 공포 있는 게 뭐였죠 아까? 단핵구죠. 단핵구. 그죠? 단핵구가 공포가 있고 호중구는 공포가 없는데 얘는 막 공포도 보여. 그 다음에 고양이 같은 경우는 호중구는 사이즈가 뭐 그냥 이게 뭐라 그러죠? 적혈구면 한 뭐 요 정도 되는데 뭐 엄청 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세포질의 호염성 증가 뭐 요걸로는 좀 판단하기가 좀 애매한데 어쨌든 겉에가 이제 뭐 좀 파랗게 되든지 자 그 다음에 특이하게 보이는 게 이 돌레바디라는 게 보여요. 요 퍼렇게 보이는 거 있죠. 요게 돌레바디입니다. 불규칙한 호염성 소체 호염성이라는 거는 이제 결국은 조금 보라색으로 보인다는데 이 안에 이렇게 이런 조그만 이런 돌레바디라는 게 보여요. 이것도 좋은 징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개가 이런 게 있으면은 무조건 심한 염증이 지금 이런 염증이 있다는 거고 고양이는 정상적으로 관찰되기도 한다고 해요. 어쨌든 개를 봤을 때 이런 돌레바디 같은 게 보이거나 링 모양의 핵이 보이거나 이런 식으로 보이면은 아니면 공포가 보이거나 이런 것들이 톡식 호중구입니다. 독성 호중구예요. 아니면 호중구의 독성 변화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보이면 마찬가지로 심한 감염이 있든지 어떤 좋은 징조라고 볼 수는 없어요. 자, 이젠 혈소판입니다. 혈소판의 역할은 뭐랬죠? 혈액의 응고에 관여한다 그랬고 자, 혈관에 출혈이 발생하면 혈소판이 활성화되면서 손상된 혈관벽에 부착하고 섬유소원 혈액세포들과 그물처럼 엉겨 붙으면서 딱지를 형성한다. 자, 혈소판은 뭐라 그랬죠? 아까 기계는 정확하지 않다. 그래서 반드시 혈소판은 도말로 확인해야 되는데 자,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 기계를 했는데 혈소판이 좀 많이 나오는 건 괜찮은데 너무 혈소판이 조금 나왔을 때는 기계로 도말을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기계를 그냥 뭐 도말을 항상 할 필요는 없고 기계를 했는데 혈소판이 적다. 그러면은 얘는 원래 못 잡아라고 넘어가면 안 되고 도말을 해서 한번 확인을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기계로 하고 끝내지만 기계로 해서 못 잡는 경우에는 도말로 확인해야 된다.
어쨌든 수치가 기계에서 적게 나오면 도말상 혈소판의 수가 적당한지 이거 띄어쓰기 대형 혈소판이나 클럼핑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페더 엣지에서 클럼핑으로 뭉친 애들이 있다고 그런 애들인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혈소판은 그래서 도말할 때는 되게 간단해요. 1000배가 제일 크게 보는 거죠. 그래서 시야를 한 5개 정도 하나, 둘 이제 독립된 시야로 5개 정도 해갖고 봐서 혈소판을 그 안에서 평균을 잽니다. 그래서 혈소판 지금 몇 개 있냐면 얘가 혈소판이에요. 얘 적혈구예요. 백혈구죠. 호중구죠. 혈소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보통은 15개에서 한 20개 정도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한 시야당 뭐 20개, 얘가 혈소판이에요. 고양이랑 개랑 혈소판이 좀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10개에서 한 20개 정도 정상이에요. 5개까지 근데 평균이 5개 이하다. 얘는 이제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클럼핑 여부 같은 것도 한번 확인을 좀 해보고 그래서 클럼핑이 너무 심하게 됐으면 혈소판이 좀 적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클럼핑 여부 있는지 아까 페더 엣지에서 미리 확인을 한다 그랬고 여기 나온 수치에다가 요런 식으로 15를 곱한 다음에 그 5시야에서 평균을 하는 거죠. 가령 여기 10개 나오고 20개 나왔다. 평균 15개죠. 이런 게 5개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평균 개수에다가 15를 곱해서 10의 구승을 곱하면은 이게 리터당의 혈소판 개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상은 그냥 한 시야에서 한 10개에서 30개, 보통 한 15개 정도만 보이면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 돼요. 그래서 기계에서 쟀더니 혈소판이 조금 나왔는데 내가 이걸로 해서 쟀더니 다 15개씩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걱정 안 해도 돼요. 기계 문제이고. 자, 개 혈소판. 혈소판은 조금 뭐 핵도 있긴 한데 약간 좀 불규칙하게 생겼죠. 고양이 혈소판 이렇게 생겼고, 자 이런 게 이제 혈소판이에요. 그죠? 자 이건 뭐죠? 적혈구. 백혈구는 지금 안 보이죠? 적혈구. 안에가 페일이 해갖고 약간 푸르스름한 게 아니고 좀 연한색으로 생겼죠. 자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